인체 방어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로 나눌 수 있고요. 비특이적 방어는 병원체의 종류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거. 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방어가 일어나고요. 병원체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한다는 거. 비특이적 방어는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 방어는 피부와 점막에 의해서 병원균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부 방어는 식균 작용하고 염증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식균 작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식세포 작용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식세포 작용은 백혈구가 이제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분해하는 작용을 말하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또한 병원체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럼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인식된 정보를 보조 T림프구한테 제시하게 돼요. 우리가 항원 제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염증 반응은 피부나 이제 점막이 손상되면 외부에 있는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을 하고, 이때 이제 방어작용에 의해서 발열이 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걸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돼 가지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래서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백혈구와 이제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제 이동하게 할 때, 이때 이제 많은 혈액이 흐르면서 발열이 나고 또한 이 통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과 이제 체액성 면역의 특이적 이제 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세포성 면역은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직접 항원을 공격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체액성 면역은 보조 T림프가 B림프구를 분화시키면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이 형질세포에서 그 항원에 대한, 제시받은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의해서. 1번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감염된 즉시 일어나고요. 백혈구의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에 작용을 한다. 식균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 피부는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물리적 방어. 이걸 우리가 외부 방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4.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특이적 방어는요,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을 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문장. 인체는 체내에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하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은 4번.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어작용을 가와 나로 구분한 것이다. 가는 피부점막, 식균작용, 염증 반응, 비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고요. 나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특이적 방어. 기억,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항원 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죠. 니은, 병원체에 감염되면 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 비특이적 방어가 신속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게 돼요. 니은 옳은 문장. 가는 특이적 방어 작용이고 나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가가 비특이적 방어, 나가 특이적 방어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지샘은 산성물질을 분비하여 병원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지방산을 분비해서요, 살균 작용을 하고요. 2번. 땀에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라소자임이 들어있다. 땀, 눈물, 콧물 등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라소자임이 들어있어요.
3번 위벽에서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물 속의 병원체를 제거하고요. 4번 소화기관의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은 병원체의 침입을 막게 된다. 점막에서 분비된 점액 역시 미생물의 이제 이동을 방해하고요. 또한 라소자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주기도 해요. 5번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상처 부위에 모인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아니라 백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식균 작용으로 이제 병원체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또 세포독성 T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 작용 중 세포성 면역에 이제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돼요. 그림은 손상된 피부로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피부가 손상돼서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서 이제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황물질 A가 히스타민이 되는 거고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고요.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면 혈관벽의 투과성이 높여주고 그리고 백혈구와 혈장이 이렇게 상처 부위로 몰려들게 돼요. 이때 상처 부위가 이제 붉어지고 열이 나며 부풀어 오르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가 이렇게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이제 제거하는 반응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네요. 1번 화학물질 A는 세균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비만세포에서 분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2번 세포 B는 식균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한다. 세포 B는 백혈구가 되는 거죠. 3번 가야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그렇죠. 히스타민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요. 4. 가 과정에서 혈관벽의 투과성은 높아지게 되죠. 5번 나 과정에서 세포 B가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한다. 옳지 않은 문장은 1번이 되겠네요. 손가락이 압정에 찔려 상처가 난 부위에 염증이 생긴 모습을 나타냈다.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압정에 찔린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게 되면 세균들이 침입하게 되고요. 이때 비만세포에서 방출된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혈관벽의 투과성도 높아지게 해서 백혈구와 이제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제 이동을 빠르게 일으킬 거예요. 이때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고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어떤 항체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기역 부위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를 우리가 짧은 사슬, B를 긴 사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보기 기역은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 결합 부위의 모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결합 부위와 같은 모양의 항원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A와 B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우리 혈액에는 혈구와 혈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혈장 안에는 혈청과 그리고 혈장 단백질이 있는데 혈장 단백질 중에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재료가 돼서 긴 사슬과 짧은 사슬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이 항체는 모든 종류의 항원을 인식하여 결합한다. 기역 부위에 따라서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가 있다.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림프구의 생성과 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역과 니은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에 하나다. B림프구와 T림프구 둘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성숙되는 장소는 서로가 다른데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되고요. 그리고 T림프구는 우리가 흉샘이라는 가슴샘에서 성숙하게 된다. 그럼 그림을 볼까요? 골수에서 생성된 두 개의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죠. 그러면 기역은 B림프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을 띤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죠. 그래서 니은 T림프구. 1번 간은 가슴샘이다. 예, 옳은 문장. 2번 기역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를 하죠. 그쵸? B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보조 T림프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에서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항체가 분비되죠. 그래서 7번에 2번 기역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골수에서 생성되고 4번 T림프구 니은은 항원을 인식하면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림프구는 B림프구라고 했죠. 옳지 않은 문장. 기역과 니은은 모두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작용한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를 한다라고 표현도 해요. 정답은 4번.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첫 번째 그림은 대기세포 일종인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작용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인식한 정보를 비활성화 상태의 보조 T 림프에게 항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T 림프구는 그 항원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는 비활성화 상태의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그 항원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라겠고요. 기역과 니은은 림프구 중 하나이다. 예, T 림프구가 되는 거죠. 기역 특이적 방어에 해당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기역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 되는 거죠. 디귿 니은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요. 대식세포의 일종인 백혈구가 항원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작용을 나타냈고요. 이 분해하는 동시에 병원체를 인식하는 작용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활성화 상태의 보조 T 림프에게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T 림프구는 그 항원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가 비활성화 상태의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분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B림프구를 분화시켜서 기역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할을 시켜요.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는 항체가 분비되고 이 항체가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물어보겠죠. 1번 세포성 면역이 있다.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식세포 작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2번 보조 T 림프구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한다. 그렇죠. 항원을 제시하게 되면 그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3번 간은 항원에 대해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식세포 작용은요.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4번 기역은 비만세포로 항원을 제시한다. 기역은 비만세포가 아니라 대식세포의 일종인 백혈구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항원이 재침입하면 체내에 남아있는 니은이 증식하여가 아니라 기억세포가 증식하여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떤 사람의 체내에 항원 X와 Y가 침입했을 때 시간에 따른 항체 X와 Y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냈고요. 항원 X가 1차 침입했을 때와 2차 침입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항원 X가 2차 침입했을 때가 1차 침입했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분비했죠. 항원 X와 항원 Y가 1차 침입했을 때를 비교하면 시간과 농도가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에 비해서 분비되는 시간도 길었고 분비되는 항체의 양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항원 X가 1차 침입했을 때 그리고 항원 X가 2차 침입했을 때의 항체 농도의 변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항원 X가 1차 침입할 때는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기억세포가 생긴 이후에 동일한 항원이 또 침입하게 되면 그때는 보조 T림프가 기억세포를 자극하고 이 기억세포로부터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분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네요. 1번 항체 X는 항원 Y와 항원 항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원 항체는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같은 항원이 같은 항체와 항원 항체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항체가 분비되는 형질세포의 종류는 항원 X하고 항원 Y에 따라 서로가 다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은 옳은 문장이 되게 되겠네요. 3번 항원 X가 1차 침입했을 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2차 침입할 때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항체 X를 분비할 수 있었던 거고 4번 항원 X에 대하여 구간 1에서 1차 면역 반응이 구간 2에서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옳은 문장. 5번 구간 1에서 보다 구간 2에서 항원 X의 침입 후 항체 X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은 1번. 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백신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병원성을 제거를 하거나 혹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병원성을 약화를 시켜요. 혹은 병원체가 생성한 독소 등으로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백신을 몸에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항체가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항체가 생성되는 그 과정 중에 기억세포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그 기억세포가 인체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동일한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에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되고 형질세포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항체를 분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1번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물질이고요. 특정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하죠. 3번 병원성을 약화하거나 제거한 병원체 또는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로 만들고요. 4번 백신으로 예방한 병원체에 감염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고요. 5번 백신을 접종하면 체내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1차 면역, 2차가 아니라 1차 면역.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고 그리고 다량의 항체가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5번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체내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백신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홍역, 소아마비, 대상포진은요 바이러스성이 되는 거고요. 디프테리아는 세균성 질병이 돼요. 알레르기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할 때마다 면역계가 점점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도 일어나고 가렵고 뭐 콧물이나 재채기 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알레르기는 백신으로 예방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백신 X에 들어있는 항원 A와 B를 나는 백신 X를 어떤 사람에게 주사했을 때 항체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냈고요. 시간에 따른 항체 A와 B의 농도 변화를 통해서 항체 A는 2차 면역 과정을 통해서 분비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항체 B는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분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항체 A는 2차 면역을 통해서 분비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항원 A가 침입을 했었다라는 거. 그 결과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사람은 백신 X를 주사받기 전부터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었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구간 1에서 항원 B에 대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항체 B가 생성될 수 있었던 거죠. 니은 옳은 문장. 디귿 구간 2에서 항체 A와 B가 모두 한 종류의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형질세포로부터 생성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인체에 발생하는 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셋 다 특정 물질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이 질환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비간염성 질병에 포함되는 거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염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 면역세포 이상으로 면역 기능이 크게 저하가 된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죠. 3번은 대표적인 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4번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항원으로부터 인식하여 공격한다. 4번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르마티즘 관절염이나 혹은 홍반성 루푸스 같은 이런 이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돼요. 5번 특정 물질에 대해 면역계가 그렇죠.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을 한다. 정답은 5번. 어떤 사람이 일명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시간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와 보조 T림프구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감염 초기에는요. HIV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HIV가 증가를 하면서 보조 T림프구는 감소하는, 즉 거의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기에는 식균작용 등으로 대부분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즈 바이러스의 수가 증가를 하고 보조 T림프구의 수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보조 T림프구 내에서 증식해서 보조 T림프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나 혹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보조 T림프구가 없다라는 거는 B림프구가 활성되지도 못하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B림프구는 갖고 있지만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갖고 있지만 세포성 면역도 못하고 체액성 면역도 하지 못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한 상태, 즉 면역이 결핍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HIV에 감염된 보조 T림프구의 수가 줄어든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에이즈 바이러스가 보조 T림프구에 침입하여 증식하면서 보조 T림프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네요. 표는 세 사람의 A, B, C 혈액형의 응집소를 조사하여 나타난 것이다. A형은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혈액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B형은 응집원 B를, 그리고 AB형은 응집원 AB를 동시에, 그리고 O형은 응집원 AB가 없는 사람의 혈액형을 이야기하죠.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고요. A형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요. B형은 응집소 알파를, 그리고 AB형은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갖지 못해요. 대신 응집원이 없는 O형은 응집원 알파와 베타를 둘 다 동시에 갖게 되는 거고요.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우와 빛나. 그러면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혈액형이 B형이나 O형이란 얘기죠. B형이나 O형이다. 그럼 수아는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형이 A형이나 AB형이 되어야 한다. 응집소 베타, 빛나는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응집소 베타를 가졌다는 얘기는 혈액형이 A나 O형, 그리고 수아도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네요. 그럼 혈액형이 A나 O형, 그리고 영우는 응집소 베타가 없기 때문에 혈액형은 B형이나 A, B형이 되어야 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영우는 B형, 빛나는 O형, 그리고 수아는 A형이 되겠네요. 기억, 영우는 응집원 B를 갖고 있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빛나는 수아에게 소량 수혈해 줄 수 있다. 수혈 관계를 한번 볼게요. 수혈 관계. A형, 그리고 B형, A, B형, O형. A, B형은요, A형으로부터 수혈받을 수가 있고, B로부터도 수혈받을 수가 있고, O로부터도 수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O형은 A형에게 수혈할 수 있고, A병에게 수혈할 수 있고, B형에게도 수혈할 수가 있고요. A병은요, A병끼리는 수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병은 A형이나 O형이나 B형에게 수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형과 B형도 서로가 수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O형한테도 수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A병은 A, B, O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 있고, O형은 A, B, B에게 수혈할 수 있고, 그리고 A, B는 서로가 수혈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관계가 놓여 있다. 그러면 빛나는 O형이 되었죠. 그리고 수아는 A형. 그러면 O형인 빛나가 A형인 수아에게 소량 수혈해 줄 수가 있다. 예,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영우의 혈장과 수아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응집원은 적혈구에 있고요. 응집소는 혈장에 있어요. 그러면 영우의 혈장은 B형이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거죠. 수아는 A형이기 때문에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우의 혈장과 수아의 혈구를 섞으면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응집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혈액을 항 A혈청과 항 B혈청에 각각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항 A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 B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적혈구의 표면이 응집소 알파, 기억 알파죠? 알파와 응집되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비혈청에 집어넣었을 때는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 파란색이죠. 응집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기억은 응집소 알파이다. 옳은 문장. 이 사람은 응집원 B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의 A표식 혈액형은 A병이 아니라 B형이 되는 거죠. 만약 A병이었다라고 한다면 항 A 혈청에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 4번 이 사람은 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예, B형은 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AB형인 사람에게 소량 수혈해 줄 수 있다. AB형은요, 같은 혈액형인 AB형에게 다량 수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A나 O나 B에게 소량 수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혈액형 B형인 어떤 사람의 혈액형 판정 실험을 나타냈다. 혈액형 B형인 사람은요,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갖는 거죠. 혈청 기억에 응집이 됐다라는 거는 혈청 기억은 베타를 갖고 있는 혈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은 응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를 갖는 혈청이 되겠네요. 기억, 혈청 기억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다. 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O형의 혈액을 혈청 니은에게 떨어뜨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O형은 알파, 베타에 둘 다 응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응집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